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 쇼팽 콩쿨, 뭐 쇼팽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서 하는 콩쿨이 있나 봐요. 뭐 피아노 경연대회 같은 건데 그 뭐 몇 개 알아주는 대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뭐 차이콥스키에서 하는 콩쿨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데 뭐 그 중에 유명한 거 쇼팽 콩쿨이라고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던 사람이죠.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근데 좀 채팅이랑 방송이랑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나요? 그쵸, 조성진이에요. 백종록 학생이 말해줬는데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를 우승을 했죠. 근데 그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뭐 스테이지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뭐 정해진 노래를 뭐 연주를 하겠죠. 그 참가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폴로네이즈라는 거를 이거 뭔지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폴로네이즈라는 어떤 그 뭐 피아노 곡의 장르가 있나 보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지에서 여기 보니까 세컨드 스테이지 2라운드인가 봐요. 여기에서 폴로네이즈를 연주를 했는데 그 폴로네이즈가 이제 영웅이라는 어떤 그 별명이 붙어 있는 폴로네이즈인가 봐요. 그거를 연주를 하는 무대였는데 이때 쇼팽 콩쿠르를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우승뿐만 아니라 또 한 개를 더 받았죠. 쇼팽 콩쿠르 우승 더하기 베스트 폴로네이즈 상을 받았죠. 요거 방금 봤던 이 연주가 그 영웅이라는 폴로네이즈 연주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 되게 유명하죠. 그때 그 최종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협주곡을 하기도 하는데 뭐 피아노 협주곡 하기 전에 이미 좀 뭐 아 이번에 우승은 조성진이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하고 그 중에 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가 이 폴로네이즈 무대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한 영웅 폴로네이즈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조성진이 이 당시에 연주했던 이 영웅 폴로네이즈가 되게 좀 해석을 좀 달리 했었나 봐요. 어땠냐면은 뭐 그 전까지의 영웅 폴로네이즈라고 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좀 뭔가 행진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강하고 뭔가 뭐 그런 느낌의 연주를 보통 했었나 봐요. 영웅 폴로네이즈는. 근데 이 당시 조성진이 연주했던 영웅 폴로네이즈, 해석을 했던 그 폴로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해석과는 좀 다르게 되게 좀 부드럽고 되게 섬세하면서도 또 막상 들으면은 그런 영웅을 떠올릴 법한 그런 해석을 보여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가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조성진식으로 영웅 폴로네이즈를 치려는 그런 뭐랄까 흐름도 뭐 생겨났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진이 되게 독보적으로 이런 해석을 잘 하나 봐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늘 혹시나 쉬는 시간이 된다면은 똑같은 영웅 폴로네이즈인데 그 예브게니 키신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친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좀 비교를 하기 위해 들고 왔어요. 도입 부분에서 조성진이 연주할 때랑 예브게니 키신이 연주할 때랑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들려줘 볼게요. 근데 이게 막상 웹엑스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매끈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영상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직접 시청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뭐 노이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썰을 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과제 한다고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그 구글 폼으로 아 이번 과제는 조금 어렵네요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는 과제를 추가로 내진 않을게요.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과제 좀 쉬고, 중간고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봅시다. 4월 25일이죠. 이거 빼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4월 25일 월요일 수업 시간입니다. 그 정보문화관 Q2025였죠. 그리고 시험 범위는 클러스터링까지입니다. 클러스터링까지고, 뭐 이론도 포함이고 코딩도 포함이고 뭐 과제도 다 포함이에요. 전부 다 포함이고, 대면으로 시험을 보는데 클로즈드 북이고, 다만 한 페이지에 치팅 페이퍼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A4 용지여야 하고 양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돼요. A4 용지에다가 뭐 이렇게 막 접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뭐 잘라다 붙여가지고 막 면적을 늘리는 행위는 안 됩니다. 딱 그 A4 용지 면적만 돼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확장되면은 막 펼쳐지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치팅 페이퍼, 네, 양면으로, 네, 한 장이에요. 한 장. 두 쪽이죠. 한 장. 네. 딱 한 장 들고 있어요. 만약에 치팅 페이퍼 좀 불량하다 하면은 그거 그냥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공정하죠. 치팅 페이퍼 딱 그 단면적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양면으로. 그거 지키지 않는 분들은 치팅 페이퍼 그냥 압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클래스 11 요거를 올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녹화 강의로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휴강한 적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화 강의로 할 거고 출석은 따로 안 할 거예요. 출석 체크는 안 할 건데, 뭐 이 클래스에도 올려놨고 뭐 유튜브에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여기 뭐 네, 이 클래스에 들어가도 되고, 이 클래스에 보면은 인클래스 11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그냥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그 구글 닥에 있는 그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거 각자 알아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 넌리니어 SVM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녹화를 하지는 않고 옛날에 좀 녹화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을 했어요. 죄송하게도 한 번만 써먹을게요. 그래서 넌리니어 SVM 파트니까 그거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요거 당연히 이것도 안타깝지만 시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네, 요거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SVM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클러스터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아이고, 얘기할 게 많았네. 그럼 시작해보죠.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게 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봤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봐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리그레션 봤죠. 리니어 리그레션도 보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봤죠. 요거 하면서 두 개가 나왔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애도 나왔어요. SVM도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고, 뭐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뭐 맥시멈 마진이라는 걸 활용을 했죠. 근데 어쨌든 얘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봐왔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수업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번 볼 거예요. 아니다, 디멘셔널 리덕션도 하는구나 나중에.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도 있고,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하게 될 뭐 디멘셔널 리덕션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때 개강할 때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같은 거, 그런 게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이게 뭐였어요? 학습 데이터에 입력만 있어요. 정답인 출력이 없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 뭐 비교시 학습이라고 하면은 학습 데이터에, 우리 지금까지 학습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이 이렇게 쌍을 이뤄서 있었어요. 요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정답으로 얻어야 될 어떤 출력값, 정답이 되는 출력값을 항상 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얘만 있어요. 입력만 있고 정답이 따로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클러스터링을 할 거예요. 클러스터링으로 두 가지를 볼 건데, K-민즈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나 볼 거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K-민즈 하고 다음 시간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파이썬 해보고, 거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볼까요? 보시면은 요거를 녹화 강의로 돌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오늘 K-민즈 클러스터링 하고 다음 시간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클러스터링 파이썬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질문하는 시간 할 거예요. 따로 진도 안 나가고 중간고사 질문하는 시간. 헬프데스크입니다. 헬프데스크. 네, 다른 교수님은 헬프데스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때까지 뭐 웬만하면은 중간고사 문제도 좀 내볼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하기 전에 요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다 물어보세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에 시험 보고 수요일은 휴강하고요. 요거는 중간고사 보너스로 그냥 하루 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쭉쭉쭉쭉 가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K-민즈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할 거고요. K-민즈를 한 다음에 요거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쓰지 않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쓰거든요. 근데 좀 돌아가는 형태가 비슷해요. 돌아가는 형태가 비슷해서 K-민즈 알고리즘을 먼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 넘어가면은 그나마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K-민즈 알고리즘 처음에는 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먼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군집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군집 내지는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똘똘 모여 있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렇게 2차원의 입력이 있다고 합시다. 2차원의 입력이 있어서 총 10개의 샘플이 있다고 할게요. 10개의 샘플이 레이블이 없죠. 정답이 없어요. 그냥 10개의 샘플이
요렇게 2차원의 벡터가 10개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2차원이니까 평면에 찍을 수 있잖아요. 10개를 찍어봤더니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마치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값 주위로 값들이 좀 모여 있는 게 보여요. 여기에 뭔가 1번 그룹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마치 2번 그룹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네들끼리는 좀 모여 있고, 서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해내는 게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좀 비슷한 값들끼리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얘는 1번 데이터, 얘도 1번 클러스터, 얘도 1번 클러스터, 얘도 1번 클러스터, 얘도 1번, 얘는 2번, 얘도 2번, 이렇게 일종의 레이블을 다는 거죠. 디스크리트한 레이블을 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개의 샘플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클러스터가 5개, 2번 클러스터에도 5개, 그 각각에 속하는 샘플들이 뭐 요런 거를 해내는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x1, x2부터 해서 x10까지 이렇게 데이터셋을 딱 넣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인덱스를 줘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만약에 원 오브 K 코딩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뭐 10 by 2짜리를 줄 거 아니에요. 10 by 2짜리를 줘서 뭐 각각의 줄에 요거 뒤에서 설명합시다. 레이블을 준다고만 합시다. 레이블을 줍니다. 어떤 클러스터에 대한 레이블을 줍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1번에 속한다, 얘는 2번이다, 뭐 얘는 1번이다, 얘는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샘플에 대한 레이블을, 그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만 받아서 그러니까 인풋 값들만 받아서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한 레이블을 출력으로 주는 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이거 좀 페이지를 옮겨야겠다. 오늘 보게 되는 K-민즈라는 방법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요, 요 그림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 그림만 이해하면 끝이고, 요거를 이제 좀 뭐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식으로도 표현을 해보고, 그거를 할 거예요. 네, K-민즈 알고리즘은 왜 K-민즈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K개의 평균을 가지고 있어요. 내지는 K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각각의 클러스터의 중심에 해당이 되는 거를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지는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안에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K개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개의 중심을 들고 다닐 건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K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평균 또는 중심을
들고 다녀요. 근데 K는 우리가 설정한 값이에요. 그리고 K-민즈 알고리즘은 K-민즈도 마찬가지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터러티브 메소드예요. 뭐가 이터러티브 메소드였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터러티브 메소드였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를 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현재의 값에 대해서 걔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요. 갱신을 해요. 그다음 이 값으로 다시 그레디언트도 구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또 요만큼 해가지고 또 값을 업데이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거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한 걸 기준으로 갱신을 하고 또 갱신한 값을 기준으로 또 계산하고 계산한 걸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물리는 형태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했는데 K-민즈 알고리즘도 이터러티브 메소드예요. 이터러티브 메소드여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평균을 구해요. 그 각각 K개의 각각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각 샘플이 어느 평균에 제일 가까운지 계산을 해요. 그걸 가지고 평균을 다시 구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다고 합시다. 샘플의 개수는 6개죠. 샘플의 개수 6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K, 클러스터의 개수 몇 개 할까요? 2개 할까요? 3개 할까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좀 쉽게 일단 2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2개를 해봅시다.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2개를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이랑 아니 좀 쉽게 합시다.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 파란색 2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뮤1이라고 할게요. 얘를 뮤2라고 할게요. 그리고 샘플은 뭐 x1부터 x6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뮤1, 뮤2라고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이터러티브 메소드의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평균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평균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x1, 뭐 x3, x6이 여기 있다고 하고 x2, x4, x5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샘플을 이제 각각의 평균하고의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이랑 뮤1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고 마찬가지로 x1이랑 뮤2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근데 거리를 쟀더니
얘가 뭐 3이 나오고 얘가 11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랑 더 가까워요? 뮤1이랑 뮤2 중에서 뭐랑 더 가깝죠? 이 1번 샘플은 뮤1이랑 뮤2 중에 뭐랑 가까워요? 뮤2랑 가깝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볼게요. R이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게요. R이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샘플의 개수를 N, 클러스터의 개수를 K라고 할게요. 그래서 N by K에 N by K인데 얘를 0 또는 1로 되어 있는 N by K의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얘는 뭘 나타내기 위한 거냐면은 n번째 샘플이 k번째 뮤하고 가장 가깝냐를 물어보는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R이라는 행렬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 by 2가 나올 거예요. 6 by 2가 나올 건데 여기 첫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값이 2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개가 들어가 있을 건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첫 번째 행은 뭐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샘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값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뮤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값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두 번째 뮤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샘플은 뮤1하고 제일 가깝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경우가 1이 되고 제일 가깝지 않은 경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1, 0일까요? 0, 1이 될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0, 1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여기는 0, 1이 되어야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이랑 첫 번째 평균 빨간 것까지의 거리랑 나하고 두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작냐면 얘가 더 작아요. 얘가 지금 11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뮤2일 때가 더 작아요. 뮤2일 때가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자리가 1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평균하고 제일 가까우니까요. 만약에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뮤3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 더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몇 바이 몇이 될까요? 요거 몇 바이 몇 돼야 될까요? 그쵸, 6 바이 3이 돼야 돼요. 그럼 이때는 여기 첫 번째 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이 2개가 들어가야 되고 1이 한 번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값이 뭐가 들어갈까요? 010, 010, 010. 그쵸? 01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줄도 한번 구해볼까요? 두 번째 줄은 뭐랑 구해요? 얘랑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겠죠? 두 번째 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100이 들어갈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가냐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요. 주어진 샘플,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그리고 주어진 평균, 뭐 뮤1부터
뮤 k까지 얘를 가지고 r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0이랑 1로 되어 있는데 0 또는 1로 되어 있고 n by k가 되는데 한 줄에 1은 한 번 등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rnk가 나타내는 게 1 아니면 0인데 이게 언제 1이 되냐면은 n번째 샘플이 하고 k번째 평균이 제일 가깝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일 때 true고 요거일 때 false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거를 사실 풀어서 쓰자면은 각각의 샘플이 평균 중에 누구랑 제일 가깝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샘플이 평균 중에 누구랑 제일 가까워를 여기 r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r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뭐 0, 0, 1, 0, 1, 0, 0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r이 주어지면은 여기에 샘플은 몇 개가 있어요? 샘플 몇 개예요? 샘플은 몇 개일까요? 6개죠. 클러스터는 몇 개예요? 오늘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하네. 클러스터 4개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1번 클러스터가 제일 가까운 샘플은 몇 개 있어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게 1번이에요. 그쵸? 2개죠, 2개. 뭘 보면 돼요?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 첫 번 줄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1번 클러스터랑 제일 가까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샘플들이 1번하고도 비교해보고 2번하고도 비교해보고 3번하고도 비교해보고 4번하고도 비교해봤어요. 6개에 대해서. 그 중에 1번이랑 제일 가까운 애는 누구야? 얘랑 얘죠. 그러니까 2번이랑 6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평균 중에서 1번하고 제일 가깝다는 뜻이에요. 절대 뮤1이랑 제일 가까운 샘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뮤1이랑 누가 제일 가깝냐가 아니라 나랑 뮤1, 2, 3, 4 계산을 해봤는데 뮤1이 제일 가깝더라 에요. 그쵸? 그대로 뭐 2번에는 2번이랑 제일 가까운 애도 2개가 있죠. 3번이 제일 가까운 애 1개 있죠. 4번이 제일 가까운 애도 1개 있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그럼 한 스텝이에요. 요거 이터레이션의 한 스텝 지났어요. 그 다음 스텝 가볼게요. 2번은 그럼 뭐냐면은 K번째 클러스터가 제일 가까운 샘플들끼리 평균을 내요. 요렇게 보세요. 방금 R이 어떻게 주어졌죠? R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01, 00, 01이랑 001, 010, 11이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뮤1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여기를 봤을 때 뮤1하고 제일 가까운 애가 얘하고 얘가 있다 했죠. 걔네 둘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1이랑 제일 가까웠던 애들 있잖아요. 뮤1이랑 제일 가까운 애가 두 개 있다면서요. 그 두 개의 평균을 내서 뮤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뮤2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얘네 둘의 평균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뮤3는 x1, 뮤4는 x4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 두 과정을 반복을 해서 구하면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져요.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뮤 하나 지울게요. 두 개 버전으로 갑시다. 두 개 버전.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얘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얘는 2번이랑 제일 가깝죠. 2번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얘는 일단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구해보면은 뮤1이랑 뮤2 중에 얘랑 가깝겠죠. 얘도 뮤2랑 가깝겠죠. 얘는 뮤1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뮤1을 업데이트 하면은 여기 어디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새로운 뮤1은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웠던 애들, 나랑 제일 나랑 친했던 애들끼리 평균 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뮤2는 여기 어디쯤이 되겠죠. 1로 이동을 할 거예요. 뮤2는 아이고 나 왜 1, 2, 3이라 썼냐? 뭐 2, 4, 5가 되겠죠. 요거는 1, 3, 6 요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옛날 뮤는 이죠. 옛날 뮤는 있고 이제 새로운 뮤에서 다시 시작하자. 새로 구한 뮤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해보는 거예요. 뭐 1번 샘플은 얘하고 얘 중에서 뭐랑 가까워. 2번 샘플은 얘하고 얘 중에서 뭐랑 가까워. 또 3번은 얘랑 얘 중에서 뭐랑 가까워. 그런 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겠죠. 파란 거끼리 같은 애들, 그러니까 파란 거랑 제일 가까운 애들 얘네들이 뽑힐 거고, 빨간 거랑 제일 가까운 애들 얘네들이 뽑힐 거예요. 그럼 그거의 평균을 다시 내면은 이번엔 제자리겠죠. 이번에는 제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더 안 하고 멈추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 그림을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가 이거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요 그림 다시 설명해 볼게요. 녹화 잠깐 끌게요. 여러분들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그거 있었잖아요. UFC에서 한국인 두 번째로 타이틀 매치를 했죠. 정찬성 선수가.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심판이 멈춰 세웠죠. 4라운드에서. 거의 뭐 3라운드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4라운드까지 가서. 근데 저는 뭐 다들 비슷한 걸 느끼셨겠죠. 그 정찬성 선수 경기 끝나고 인스타에다가 올린 글을 보셨나요? 거기 올린 글. 이게 저는 너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가 거의 한 10년 전에 한번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을 했다가 그때 조제알 도전 했다가 지고, 그리고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근데 뭐 군대 가기 전이든 군대 갔다 온 다음에든
계속 랭킹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랭킹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두 번째 타이틀전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막 준비도 엄청 잘 했다고 했었는데 결국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쉽거나 후회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후련합니다. 몸 상태도 완벽했고 캠프도 완벽했고 근데 너무 완벽하게 져버려서 하하. 기대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고맙고 저는 괜찮습니다. 챔피언이 이 정도라는 걸 배운 것에 허탈할 뿐. 나의 실패가 대한민국 격투기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의 품위를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꼭 뭐를 잘한다는 게, 특히 격투기도 그렇잖아요. 격투기를 잘한다는 거는 저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내가 더 잘하는 건데, 그렇다고 꼭 뭐 제일 잘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찬성 선수 비록 챔피언전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게 타이틀 매치 사이에 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긴 시간 동안 상위 랭커에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그거를 다 인정을 받으니까 예전에도 타이틀전을 얻고 이번에도 타이틀전을 얻었잖아요. 그게 너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꼭 제일 잘해야만, 뭐 남들을 다 제치고 제일 잘해야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지를 했다는 거, 그렇게 항상 상위 레벨에서 오랜 시간 버텼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히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되게 약간 남들한테 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지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하고 그거에 약간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지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아, 잡담이 너무 길었죠? 시작할게요. 요 그림을 좀 보고 K민즈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K민즈 클러스터링을 식으로 썼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거를 보고 딱 끝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이 요 순서로 진행이 돼요. 요렇게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두 개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 초록색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레이블이 안 달려 있어요. 레이블이 안 달려 있는 초록색의 수많은 인풋 데이터가 모여 있고 거기에 일단 초기화를 해요. 우리가 일단 여기는 클러스터가 두 개 있다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뭐 파란색 클러스터의 평균은 처음엔 여기야. 빨간색 클러스터의 평균 시작점은 여기야. 라고 일단 뭐 랜덤으로 어사인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각각의 점들, 각각의 점들이 누구랑 제일 가깝냐인데, 이게 사실은 결국 거리를 따지잖아요. 거리. 그러면은 이 경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평균이랑 요 평균이랑 여기를 정확하게 2등분을 하는 선이 하나 그어지잖아요.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 그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그러면은 그 휴전선이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파란색에 더 가까운 거죠.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빨간색에 더 가까운 게 되죠. 요 선이 결국 뭐예요? 요 선이 요 빨간색 중심까지의 거리하고, 파란색 중심까지의 거리, 빨간색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 선 위잖아요. 각각의 거리가 같은 지점이 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딱 분수령이죠. 저쪽으로 가면 파란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레이블이 없었는데 일단 레이블을 한번 달았어요. 파란색에 가까운 애들, 빨간색에 가까운 애들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뭘 해요? 파란색 동그라미끼리 평균을 내요. 파란색 동그라미끼리 평균을 냈더니 여기가 됐대요. 빨간색 동그라미들끼리 평균을 냈더니 여기가 됐대요.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해서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랑 여기였는데 여기랑 여기로 바뀌었어요. 한 바퀴 돌아서 평균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그 다음 또 하죠. 새로 업데이트된 위치에서 이제 또 각각의 점들이 누구랑 더 가까운지를 또 따져보는 거예요. 누구랑 더 가까운지 따져보면은 또 경계가 요렇게 생겨요. 여기 두 개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기준으로 파란색에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에 가까운 동네는 파란색이 제일 가까운 애들이고, 빨간색 동네는 빨간색이 제일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새롭게 여기 파란색 점들, 빨간색 점들 여기랑 바뀌잖아요. 아까는 여기가 파란색이었는데, 그죠? 요런 데도 파란색이었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위치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랑 빨간색 동그라미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다시 평균을 한번 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래요. 또 빨간색 동그라미끼리 또 평균을 냈더니 여기래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는 되게 크게 이동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죠. 그냥 조금 더 움직였을 뿐이에요. 또 이제 똑같은 짓을 하죠. 새로운 위치에서 경계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점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누구랑 더 가깝니? 너는 누구랑 제일 가깝니? 그렇게 해서 또 파란색 점, 빨간색 점을 나누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점끼리 평균을 내고 얘를 업데이트 한다는 소리죠. 또 빨간색 점을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었죠. 여기가 출발, 여기가 한 바퀴, 여기가 두 바퀴, 여기가 세 바퀴 돈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별로 이제 변화가 없죠. 거의 수렴을 하다 보니까 구간을 나눈 다음에 파란색끼리 빨간색끼리 평균을 내면은 그 전의 위치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할 거고, 그렇게 수렴하는 걸 보고 멈추면 되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요런 애가 나왔대요. 제법 클러스터링이 됐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수많은 점들이 두 개의 그룹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두 개의 평균을 무작위로 선택을 한 다음에 K민즈 알고리즘을 돌려서 수렴을 시켰더니 제법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대로 가서 수렴을 했죠. 그렇게 되겠죠. 이 K민즈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지금 위치에서 누구랑 가까운지 물어보고 그것들끼리 평균을 내고, 또 거기에서 누구랑 가까운지 물어보고 또 평균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뭉쳐있는 데 가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요겁니다. K민즈 알고리즘 요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은 일단 RNK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RNK, 아까 그 R이라는 매트릭스가 0 또는 1로 이루어진 n/k의 행렬이라고 했는데, 얘의 n행 k열에 들어가 있는 스칼라는 1 또는 0이에요. 근데 언제 1이냐면은 k가 요거래요. 그게 아니면은 0이 된대요.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xn이랑 μ1이랑
또 xn이랑 mu2랑 이렇게 해서 총 k개랑 비교를 하겠죠. 총 k개랑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달리 해가는 거죠. 얘 뮤를 달리 해가죠. 뮤를 달리 해간다는 뜻이에요. n은 고정이 돼 있고 n번째 샘플은 고정이 되어 있고 얘는 고정을 해놓고 뮤를 달리 해가면서 요거를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것도 계산하고 요것도 계산하고 요것도 계산을 하겠죠. 그거 중에 최소가 되는 애, 그것 중에 최소가 될 때의 아규먼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값을 달라라고 하면은 뭐 그거 중에 얘가 최소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의 결과로는 얘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러 개 중에 얘가 최소면은 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의 아규먼트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2가 나오겠죠. 여기가 2번일 때가 제일 작잖아요. 2번일 때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한 게 뭐예요? 제일 작은, 그러니까 n번째 샘플이 각각의 뮤랑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몇 번째 클러스터랑 제일 가깝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의 인덱스죠.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의 인덱스가 만약에 K가 되면 그때 1이다. 그쵸? 우리가 아까 봤던 그거예요. 아까 R이라는 애 이렇게 생겼다. 뭐 1, 0, 1, 0, 0, 0, 0, 1, 0, 1, 0, 0 이렇게 생기면은 여기를 봤을 때 이 첫 번째 샘플이 1번 뮤1이랑 뮤2랑 뮤3랑 비교를 했을 때 뮤1이랑 제일 가까우면 1, 나머지는 0이 되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자동으로 한 줄에 1이 한 번 나오죠. 한 줄에 1이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원 오브 K 코딩이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그거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해되세요? 요거 나 이해 안 됐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이해된 사람이 없나 보네. 아무도 이해가 안 됐나 봐. 다시 설명해 볼까요? 이해됐어요? 지금 다들 딴짓하러 갔나?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R을 이용을 하면요, 이 R을 이용을 하면은 요 NK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R 하나 해봅시다. 뭐 1010 0100 0001. 그럼 샘플이 4개, 클러스터 3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RNK에 대해서 n을 1부터 라지 n까지 더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제일 가까운 샘플의 개수가 되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RN1을 처음부터 다 더하면은 여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거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보면서, 그쵸? 여기를 바꿔가죠.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행, 여기가 열이잖아요. 열을 고정을 시켜놓고 행을 쭉 훑어가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1의 개수를 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얘를 구한다 치면은 얘를 쭉 더해가면서 다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이 나온 개수를 자동으로 더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적으로 K번째 클러스터에 제일 가까운 샘플의 개수가 튀어나와요. 그쵸? 2개, 1개, 1개잖아요. 1번 클러스터에 제일 가까운 애들 2개, 2번에 1개, 3번에 1개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뮤K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것도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K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K가 여기가 K가 1로 바뀌어요. 1. 그 뮤1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겠다죠. 그럼 뮤1에 대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겠다? 2분의 요거는 요거죠. 아이고. 여기죠, 여기. 방금 여기서 말했던 거. 여기가 분모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분자를 한번 살펴보죠. xn을 전부 다 더할 건데 앞에다가 요걸 곱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x1에 대해서는 1 곱해지죠. 요거. 그리고 x2에는 0 곱해지고 x3에는 1 곱해지고 x4에는 0 곱해지겠죠. 그쵸? x 각각의 x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더하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0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탈락이 되고 1이 들어가 있는 애들만 튀어나와요. 그대로 튀어나와요. 1을 곱해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다 정리하면은 요렇게 딱 나오죠. 요거는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얘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R을 이용을 해가지고 R이랑 X를 곱하면은 자동으로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만 뿅뿅뿅뿅 튀어나올 거예요. 요거 뮤2도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1분의 x2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샘플만 딱 평균을 내는 거가 되겠죠. 그거예요. K민즈 클러스터링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요거 이 4번식, 요거 2번식,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R 구하는 게 뭐였어요?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클러스터의 평균이 있을 때 너 누구랑 제일 가깝니? 라고 물어보는 게 요거고,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똑같은 거랑 제일 가까운 애들끼리 새로 평균을 내보자 라고 하는 게 요거죠. 요거 두 개가 그냥 계속 후루루루루루루 수렴할 때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요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민즈, 아이고 아이패드를 잠궈버렸네. 이 K민즈 클러스터링도 미니마이즈 하는 코스트가 있어요. 얘를 미니마이즈 해요. 그러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뮤K를 찾자는 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뮤K를 찾자는 게 K민즈 알고리즘이죠. 요거 어떻게 생겼어요? RNK랑 요거를 곱해가지고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샘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K가 2라고 하면은 뮤1이랑 뮤2를 찾을 건데, 여기서 J라는 코스트를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뮤2랑 제일 가까운 애들, 요 각각의 거리의 제곱 더하기 뮤1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 요 각각의 거리의 제곱, 그 거리 전부 다 8개 거리의 제곱의 합이 나오겠죠. 요 RNK가 붙으면서 자동으로 자기랑 제일 가까운 애만 튀어나올 거고, 요런 애들은 탈락이 돼요. 자동으로 요런 거리는 탈락이 될 거고, 자기랑 제일 가까운 거리만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뮤1이랑 뮤2를 이렇게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언제 미니마이즈가 되겠어요? 왠지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가 J라는 코스트가 최소가 되겠죠. 그런 뮤1, 뮤2의 위치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민즈 알고리즘도 최적화다. 뭐를 최적화한다? 얘를 최적화로 만든다. 얘를 최소로 만들려고 한다. 뭐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 유도하면은 결국 요 2번이랑 요 4번으로 귀결이 돼요. 그거를 뭐 조금 더 나가면은 EM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는 메소드가 나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사실 EM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게 그 코스트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쓰잖아요. 그것처럼 요것도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아니지만 요 J라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뭐 두 개의 스텝을 반복을 해요. 익스펙테이션이랑 맥시미제이션이라는 두 개의 스텝을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뭐 풀었으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그냥 그 정도로 뭐 EM 메소드라는 게 있다. EM 메소드라는 게 있고 K-민즈 알고리즘도 EM 메소드를 쓴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EM 메소드를 쓴다. 그 정도로만 일단 귀로 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파이썬 시간에 요거를 직접 짤 거예요. 요거 직접 짤 거예요. 요거를 직접 짜서 요렇게 세 개의 평균을 세 개의 평균을 랜덤으로 뿌려 놓은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바퀴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제일 가까운 애들, 초록색에서 제일 가까운 애들, 뭐 주황색에서 제일 가까운 애들. 그걸로 구분한 다음에 파란색의 평균, 초록색의 평균, 주황색의 평균. 요게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또 이제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을 기준으로 뭐 파란색이랑 제일 가까운 애, 주황색이랑 제일 가까운 애 이렇게 또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파란색의 평균, 초록색의 평균, 주황색의 평균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걸 또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면 조금씩 변해가요. 그거를 총 여기가 이제 9바퀴, 10바퀴, 뭐 11바퀴, 12바퀴까지 돌았더니 여기까지 수렴을 했어요. 이제 큰 변화가 없겠죠. 파란색은 저기 여기에 가서 달라붙었고 초록색은 여기로 왔고 주황색은 여기로 왔네요.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합니다. 요거 파이썬 시간에 할 거고 여러분들 마지막 딱 하나의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K-민즈 알고리즘의 경계의 모양이 있어요.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수직 이등분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2차원이 있을 때 뭐 뮤가 여기 뮤1이 여기 찍히고 뭐 뮤2가 여기 찍히고 뮤3가 여기 찍혔다고 해요. 그러면은 뮤1이랑 제일 가까운 동네, 뮤2랑 제일 가까운 동네, 뮤3랑 제일 가까운 동네가 딱 구할 수 있어요. 그 영역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뮤1이랑 뮤2를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 두 개를 쭉 직선으로 이은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있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 아까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이 선 위에서는 뮤1까지의 거리랑 뮤2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뮤1 동네가 되겠죠. 여기는 뮤2 동네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두 개를 이어서 여기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딱 만난다 쳐요. 또 여기 두 개를 이어서
여기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도 딱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운더리가 되죠. 여기가 딱 그 이그젝트하게 바운더리가 돼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점들은 뮤1, 뮤2, 뮤3 중에 뮤1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애들은 3개 중에서 뮤2랑 제일 가까워요. 여기는 뮤3랑 제일 가까워요. 근데 그 바운더리들이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각각의 구역이 나뉘었잖아요. 그죠?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각각의 구역이 나뉘어지고 얘네들은 딱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구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항상 볼록한 모양으로 나와요. 항상 우리 컨벡스 셋 배웠잖아요. 항상 컨벡스 셋으로 나오고 딱 한 점에서 다들 모여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컨벡스하고 뭐 싱글리 커넥티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 개의 점에서 교차하지 않고 딱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펠링 잘 모르는데 스펠링 어디다 썼지? 여기 있다.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요.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세그멘테이션 이런 의미예요. 뭐 각각의 구역을 나눈다. 네, 보로노이라는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인가? 어쨌든 K-민즈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얻어지는데 바운더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바운더리는 요거 두 개를 이어서 수직 이등분선으로 딱 떨어진 거고 여기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여기를 이등분하고 여기를 이등분하는 게 여기서 딱 만나요. 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를 이어서 딱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구역을 나눈 모양을 보면은 요렇게 예쁘장하게 항상 볼록한 모양으로 항상 점들이 한 점에서만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나뉘어진 구역 이름을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K-민즈 알고리즘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을 뭐 보여준다, 따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에 냈던 것 같은데 OX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K-민즈 알고리즘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면은 K-민즈 알고리즘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이론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는 걸 해볼게요. 재밌겠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